자, 인수분해 파트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서 똑같아요. 선생님은 공식을 암기하는 부분만 강조하지 않을 거야. 요 단원까지가 아무래도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좀 힘듭니다. 알겠죠? 자,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처음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소인수분해라는 걸 했었죠. 거기에서 소자 지워버리면 인수분해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그 녀석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소인수분해 공부했어요? 그쵸? 자, 소인수분해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니네가 했던 소인수분해는 숫자를 계산해서 거라는데. 자, 맞나? 그러면 간단한 숫자 한번 해볼까? 10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 바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불렀던 게 뭐냐면 2하고 5가 누구셔? 100의 소인수라고 불렀죠? 기억하지 얘들아? 설마 이걸 모를까? 알죠? 아무리 니랑 공부를 안 했어도 일단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공부한 거잖아. 긴장할 시절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때는 기억날 거야. 자, 파란색 동그라미한 게 소인수인데, 소인수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줄임말이야. 인수인데 소수의 값을 갖는 녀석이야. 그래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불러요. 소수가 뭐예요 근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그 녀석이죠. 자, 1학년 때 소수와 합성수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 합성수는 뭐니? 합성수는 뭐예요? 들어는 봤니? 뭐였죠? 약수가 3개 이상 인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해. 그럼 1은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했었죠. 네, 1은 약수가 1밖에 없잖아. 자, 오케이? 1학년 때 했던 거. 자, 어쨌든 얘기합시다. 그러면 중3 과정에서 하는 거는 인수분해라고 불러. 소자가 빠졌죠? 이유가 있어요. 저기에서의 소라는 글씨는 소수의 줄임말이야. 근데 중3 때 인수분해는 숫자를 다루지 않아. 식을 다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자가 빠진 거야.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나 일단.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오늘 할 곱셈 공식, 자, 인수분해 공식이긴 한데 일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일단 내 박대로 한번 써볼게. 잘 봐라. 우리 앞다운이 곱셈 공식이었죠. 자, 이건 지우고 다시 얘기할까? 전개할 수 있죠. 1일 공식이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할 수 있지. 해야 된다고 사실. 해야 돼. 그럼 이 녀석을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 곱셈 공식을 써서 풀어 헤쳤지.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걸 원래는 뭐라 그러냐면 써먹은 거는 곱셈 공식을 썼잖아. 네, 이런 계산 과정을 원래 뭐라 그러냐면 풀어 헤쳤다를 줄임말로 해서 전개한다라고 원래 표현을 해요. 이해만 하면 돼. 알았지? 곱셈 공식 썼다라는 게 우리한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근데 인수분해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문제 없어. 니네가 지금까지 푼 건 이걸 전개해 봐야 한단 말이야. 풀어 헤쳐봐야 하는데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이 내용이 거꾸로야. 답이 나와있어. 근데 얘를 이용해서 원본을 찾아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전개되긴 전 원본을 식을 세워봐 라는 거야. 자, 따라서 계산을 요 녀석을 다시 원본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수분해 한다라고. 자, 그러면 일단 처음 느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곱셈 공식 니네가 풀었던 거랑 인수분해 이번 단원을 하는 과정상에서 계산하는 순서가 어때? 반대라는 거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곱셈 공식하고 서로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계산 과정의 순서가 반대지. 이런 거를 역연산 관계라고. 것을 역자, 거꾸로 역자. 자, 이해만 해.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곱셈 공식과 순서를 반대로 해가지고 원본을 찾는 과정을 하는 게 인수분해 계산 과정의 주된 의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이때 식계산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인수분해에서는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게 소인수분해였다면 중3 때 인수분해는 잘 들으세요. 이거 항 3개짜리니까 다항식이라고 부르겠네. 그 다음에 괄호 하나가 항이 몇 개가 있어? 2개씩 있으니까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지. 맞니?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항식을
자, 2개 이상의 자, 다항식의 곱으로 이 다항식에 모두 들어가냐면 단항식 포함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볼래?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100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인수라고 그랬죠. 이따가 얘기할 건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괄호짜리 괄호랑 괄호에 마찬가지 곱으로 바뀐 거지. 이 화살표가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그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 친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는 아니잖아. 얘는 식이잖아. 그래서 아까 인수분해할 때 소자가 빠졌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빠지냐면 소자가 빠져. 소자는 숫자일 때만 쓰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진 식에 그냥 인수라고 불러요. 소자만 빠진 거야. 알겠죠? 근데 헷갈리는 게 얘들아, 도대체 인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요거 좀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요 단원에 인수 찾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인수가 뭐야? 라고 찾는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좀 해줄게. 자, 이건 우리 책에도 안 나와 있어. 인수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약수다. 약수는 뭐니? 들어는 봤죠. 약수가 뭐예요? 100은 2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나누어 떨어지죠. 5도 나누어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그럼 내가 계산을 뭐 했어?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했지.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약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생소한 얘기 아니야 사실. 니네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간 내용이지. 잘 보세요. 약수는 그래서 계산 과정상에서 나누기 개념이 섞여 있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인수는 나누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는 거야. 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이 가운데다가 파란색 엑스프레션 해놨죠. 곱하기. 그럼 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를 내가 뭐라고 불렀어? 인수라고 불렀지. 사실 여기도 곱하기가 섞여 있잖아. 2하고 5가 소인수라고 써놨잖아. 그럼 인수는 나누기 개념이라기보다는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는 녀석이야. 알겠어요? 그럼 적당히 인수를 배치하면은 원본에 해당하는 숫자도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요 구분만 좀 지워놓고 넘어가. 니네 시험 보는 게 이게 나오지는 않아, 당연히. 그런데 개념적인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인수는 요번 단원에 우리 인수분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곱하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앞에 썼던 요식 갖다가 한번 얘기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인수를 찾아보자. 인수는 곱하기 개념이라고 했지. 자, 처음에 시급부터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얘기해볼게요. 숫자 갖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9 갖고 얘기해볼게요. 소인수를 표현할까? 그럼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밖에 없죠. 이해되나요? 근데 소인수라고 했으니까 3인 거지. 인수라고 만약에 하면은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아니 곱하기 개념이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3이란 말이네.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잘 들으시라고요. 소인수를 찾아라고 하면 3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그냥 인수를 찾아라고 하면은 곱하기 개념이라 했지. 그럼 9 입장에서 봤을 때 3은 소인수면서 그냥 인수야. 근데 곱하기 개념이라는 걸 비추어 봤을 때 3 곱하기 3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들아 1 곱하기 9라고 해도 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소인수분해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소인수분해는 소수인 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인수는 원래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어. 그러면 적당히 두 숫자를 곱했을 때 원래 숫자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 녀석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9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수라고 불러. 근데 왜 소인수라고는 안 불러? 소수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인수라고 부르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하지 않았어. 소인수분해밖에 안 하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9 입장에서 봤을 땐 3도 인수고 1도 인수고 9도 인수다. 그 생각을 이렇게 합시다.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는 다
원래 있던 숫자의 인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얘는 따로 표시 왜 안 했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표시한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있지? 그럼 곱하기 기준으로 1하고 9가 써있죠? 그럼 얘네가 몽땅 다 누구의 인수야? 9의 인수야.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라. 내가 찾고 싶은 거 인형의 인수잖아. 저기 써놨어. 오늘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인수분해 공부하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써준 거야. 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거야. 그러면 인수를 찾는 건 곱하기 개념이 섞여 있다 했어.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여기 곱하기 기호가 있다 생각하면 곱하기의 앞 뒤에 있는 게 인수네. 오케이? 자, 밑줄 친 걸 자, 노란색 밑줄 친 거 인수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 원래 식의 인수야. 인수야. 여정아, 졸지 말고 잘 거자. 봐, 졸지 말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인수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잘 봐세요. 3 곱하기 3을 이렇게 바꿨지? 잘 봐. 1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곱하기에서 1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생각해도 되죠. 9는 뭐야? 원래 지 자신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해도 돼. 위에 거 보면서 해봐 얘들아. 얘를 1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물론 얘는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 표현했지? 언더스탠드. 그러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게 다 인수래. 얘도 인수야. 지 자신도 인수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특징. 인수 찾을 때 기본 원칙은 뭐냐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인수야. 자, 요거 하나 캐치하세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인수야. 숫자도 똑같아. 1과 자기 자신 인수. 오케이? 숫자랑 식이랑 개념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그래서 내가 숫자 먼저 써주는 거야. 사실 했어 얘네가 나한테 기억을 못할 뿐인 거지. 자, 알겠니? 옛날 거 못하면 위에 하면 못하는 게 다 있어요. 이유가. 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인수는 4개가 만들어졌네. 자,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고요. 보기마다 다른데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그냥 전개되어 있는 식 있죠?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얘랑 얘는 같은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얘까지 가지고 4개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개념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논란거리가 사실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교에 컴플레인 걸라고 해서 정정된 적이 있어. 문제가 유사하게 나왔는데 왜냐면 이건 학교 선생님이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개떡같이 내놨어요. 사실. 근데 그걸 이제 풀었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수학적인 오류가 있다. 이건 개념이 잘못된 문제다. 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사실 애들 말을 들어. 안 듣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된 거야. 어디서 되도록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내가 학부모들한테 다 일렀어. 그 학교 학부모들. 그 엄마들이 전화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그 문제만 재시험 봤어. 나중에. 그러니까 내 학원, 우리 학원만 그랬던 게 아니야. 다른 학원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도 동일했던 거지. 자, 학원 선생님도 아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실수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요즘은 그런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쓸 수만 있다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게 다 인수라면서 그럼 이런 논쟁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잘 볼래? 원래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였죠? 잘 봐. 이거 전개하면 이거지. 아래에 있는 것도 전개하면 이거지. 허정아 잘 보자. 졸지 말고. 졸리면 잠깐만 서 있어. 허정아. 잠깐 잠줄게. 졸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 이거 계산하면 저거랑 똑같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뒤에 노란색 밑줄씩은 다 인수래.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인수라고 한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학교에서는 인수 뭐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어. 보기에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걸 맞다고 해놨어 학교 선생님. 근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잘 봐봐. 1은 원래 숨어있죠. 곱하기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원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2하고 2분의 1은 없었지. 2하고 2분의 1이 어딨어 여기. 여기 원래 시계. 여기는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이렇게 돼 있던 식이 아니었고 그냥 요거밖에 없었잖아. 인수는 곱하기가 예민하단 말이야. 원래 없던 2분의 1과 2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으면 이 식 자체는 원칙과 똑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원래 없던 숫자야. 식이 없었어. 굳이 말하면 원래 없던 인수인 거죠. 근데 말장난을 쳤는데 학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쓰는 거는 인수라고 부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수를 찾을 땐 주어져 있는 식에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어떤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내서 풀게 되면은 야 이거 정말 잘못된 게 뭐 그런지 알겠어?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는 게 이거밖에 없겠니? 되게 많지 않겠어요? 이거 막 만들면 이런 거 이거 쓸 필요 없다. 원래 있던 식과 어때요? 다 약분되잖아. 원래 있던 식과 똑같지. 그러면 곱하기 2호 곱하기 2호 곱하기 2호 곱하기 기준으로 2분의 1, 2, 3분의 1, 3, 4분의 1, 4 다 인수냐? 그럼 그 식의 인수는 어마무시하게 많겠네? 5분의 1 곱하기 5, 6분의 1 곱하기 6 막 다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의 인수의 개수를 세보세요. 무제한이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 내가 이런 예제 써가지고 이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학교 선생님 보여주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 이제 반박을 못한 거죠. 정확하게 잘못된 거야. 이거 개념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다 원래 없던 숫자잖아. 이거 원래 없었잖아. 억지로 만들어낸 거잖아. 인수 아니야. 치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왜 얘기하냐면 인수 찾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식이 간단하죠? 좀 복잡한 식 나오면 인수 찾는 게 좀 까다로운 게 있어. 자기도 모르게 없던 숫자가 막 생길 때도 가끔 있는데 실수하면 안 됐어. 그러니까 초장에 좀 잡아주려고 일부러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없던 숫자를 만들어냈지? 그런 건 인수라고 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수 찾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잘 보세요. 인수 찾아보려고. 자, 한번 해보자. 이거 2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요건 할 수 있잖아. 이 숫자 모으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괄호에 있는 부분은 이거랑 똑같아. 자, 그럼 우리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꿔볼게. 자, 인수 찾는 거라 했지? 그럼 첫 번째 곱하기가 예민하다 얘들아. 이 곱하기라고 썼다. 그러면 곱하기 2호 앞뒤에 있는 거 다 인수야. 너네들 인수 이거? 물론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써도 상관이 없지. 자, 그래서 곱하기 2호 기준으로 바라보셨을 때 얘도 인수. 첫 줄에 인수 3개 찾은 거야 벌써.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이따가 할 거야. 오늘은 자 일단 이해만 하시고 이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곱하기 기호가 여기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그럼 2는 이미 인수 찾았으니까 냅둬.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전개하면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표현에서는 더 인수를 찾을 거는 없어.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곱하기를 여기다가 썼어. 자, 봐라. 그러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거 다 인수를 안 했어. 맞니? 말장난하는 게 아니야.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거 무조건 인수야. 그러면 2 괄호 열고 x-1도 인수야. x-2도 인수야. 자,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곱셈은 교환 법칙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2 x-2 먼저 쓰고 x-를 나중에 써. 그 다음에 곱하기를 여기다가 써. 그랬을 때 위에는 없고 아래에 있는 새로운 인수가 뭐가 있죠? 얘도 인수야. 2가 아까 x-1이라고 붙어 있었잖아. 다르지? 이 인수야. 그 다음에 x-1도 사실은 인수야. 자, 이해됐어요? 없던 것도 찾아낸 거 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하나 들어갔더니 개수가 아까 4개밖에 안 됐잖아.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찾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수분해 하는 건 나중에 공부할 테니 인수분해를 일단 해놔. 보통 근데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공부한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이거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인수 찾으라고 나오는데 교재 문제는 이제 앞단원에 나오는 건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된 거를 그냥 문제에서 줘. 그럼 그거 보고 선생님이 써준 대로 곱하기를 요리조리 막 배치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뭐예요? 1과 자기 자신은 인수다. 자, 요거 하나 써줬다. 어이구, 미안하네. 제일 처음 걸 안 써줬네. 미안. 내가 아까 이 녀석의 인수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쓰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해놓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이라고 써도 되지 않니? 이런 생각이 가능하냐? 그러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얘 인수야. 1은 위에 써놨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1은 뭐다? 무조건 인수다. 자,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중간에 끊을 겁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애들이 무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공식만 암기하세요. 근데 개념적인 면에서 놓치는 게 있으면 사실은 공식을 암기해도 소용이 없어.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있어. 그게 뭐냐면 공통부분을 묶어내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인수를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m 곱하기 a, m 곱하기 b, m 곱하기 c라고 나와 있으면 해봐봐. 자, 우리 지금 인수 개념 하고 있지 않니? 이거 쓰지 말고 이해만 하자. m 곱하기 a는 말 그대로 m 곱하기 a죠. ma는 항 하나짜리 단항식이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인수를 찾아봐 라고 했으면 곱하기 기호 기준으로 앞 뒤에 있는 거 다 인수야. m 곱하기 a는 1 곱하기 ma라고도 할 수 있어. 1 곱하기 자기 자신. 자,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도 무조건 인수야. 근데 잘 들어라. 인수 찾기 할 때는 보통 1 곱하기 자기 자신 표현을 해가지고 서술 과정도 마찬가지고 뭔가 인수가 뭐가 있는지 모두 쓰세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했을 때는 곱하기 1 없던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에서는 곱하기 1을 끄집어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쓰지 않아. 잘 들어라. 내가 여기 쓰는 게 이 녀석의 모든 인수는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쓴 거지. 잘 봐. M 문자랑 A 문자는 원래 있던 MA라는 녀석의 뭐다? 인수다. M 곱하기 B는 M 인수 B 인수지. M 곱하기 C는 M 문자 인수고 C 문자도 인수지. 그러면 세 개의 항이 겹치는 인수가 뭐가 있어? M 문자가 겹치지. 그래서 위에다가 겹치는 인수라고 해서 공통인수라고 써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냐면 공통인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 요렇게. 그 다음에 괄호를 쫙 친 다음에 파란색을 묶어내는 거예요. 마치 뺏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각각의 항에서 M 문자를 뺏어오면 남아있는 문자가 첫 번째가 A 문자 남았죠? B 문자 남았죠? C 문자 남았죠? 순서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구호를 설정하는데 플러스 보이니? 그럼 그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잘 봐봐. 여러분들 분배 법칙 할 줄 압니까? 분배 법칙 할 줄 알지? 이렇게 곱하면 MA잖아. 이렇게 곱하면 MB잖아. 이렇게 곱하면 MC잖아. 그럼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 다시 말하면 전개하는 계산 과정에 거꾸로 계산하는 역연산이라고 불렀죠? 니네가 저학년 때 공부했던 건 풀어에 치는 것만 한 거야. 근데 인수분해는 그 거꾸로 계산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를 인수분해할 때 기초 과정으로 이제는 쓴다고. 공통 부분이 보이면 묶어내. 그게 인수분해의 시작이야.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보자. 너무 쉬워. 얘는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험 문제 위주로만 학습하다 보니까 저런 거는 빼먹고 하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오늘은 하지 않는데 다음 시간쯤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그때는 얘가 사실 중요해요.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러니까 잘 봐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래. 위에 거 보면서 해봐. 그러면 이 식은 잘 보세요. x 두 개 있죠. x 두 개 있죠. 잘 봐라. 말로 하자. x 제곱 z는 x 곱하기 x 곱하기 z지. 그럼 저 녀석의 인수는 누구야? z도 인수고 x도 인수. 심지어 x 제곱 곱하기 z라고 해도 되지. 그럼 x 제곱도 인수. 곱하기 기호 앞뒤에 있는 건 다 인수야. 1 곱하기 x제곱 z라고 해도 되지. 그럼 x제곱 z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무조건 뭐다? 인수다. 1도? 인수다. 다 똑같죠? 다 똑같아. 공통점이야. 자, 근데 인수분해 할 때는 이건 쓰지 않는다고. 그럼 그 중에서 남은 인수들 중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겹치는 건 묶어내겠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네요. 얘도 동일한 과정으로 하면은 x제곱이 또 있네요. 얘는 x가 3개나 있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냐? x제곱 곱하기 x 이래도 되지. 치수 법칙이죠. 그럼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 한 것처럼 공통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요 녀석이 공통 부분. 그럼 어떻게 하겠대? 앞으로 묶어내겠대. 이렇게 괄호를 탁 치고, 자, 얘 지운다. 묶어내고 남은 게 뭐가 남았나를 봤더니 x 남았지. 처음 거 써. y 남았지. 써. z 남았죠? 쓰세요.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지. 자, 이거 플러스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돼. 맞는지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분배 법칙 해보면 되겠죠. 분배하면 위에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개하는 거 거꾸로 계산하는 거 이단 거꾸로 하는 거 이게 생수예요. 근데 마찬가지야. 곱셈 공식 여러분들 적응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적응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라. 이거 하나 더 해보자. 묶어봅시다. 공통인 거 찾아보세요. 2라는 숫자가 여기 2 곱하기 2가 숨어있죠. 그럼 2 묶이겠네. 2로 묶어. 또 있나? y 하나 있고 y 하나 있지. 얘도 겹치지. 겹치는 거는 앞으로 다 잡아 빼. 남은 거 뭐 남았어요? x 제곱 남은 거 알겠네? x 제곱 2y를 끄집어냈죠. 남은 숫자가 뭐 남았어? 2 남았지. 2 곱하기 2 중에 2 하나 끄집어냈잖아. 2를 써. 부호는 어떻게 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그대로 옮겨 쓰면 돼. 이게 공통인수 먹는 거야. 안 어려워 이건.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오늘은 요 동그라미 2번까지만 하자. 우리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 공부했죠? 공부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하고 역연산관계래. 계산 과정이 반대래.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의 제곱, b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얘를 이렇게 바꾼 게 우리 앞에서 한 거고, 앞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를 원래 원본으로 막 복원하는 과정을 이제는 인수분해를 하겠다 라고 부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아. 얘네가 곱셈 공식 할 때 딱 모양 맞추게 해가지고 앞에 거고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쭉쭉쭉 썼잖아. 얘도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것까지만 할 거야. 자, 식을 니네가 딱 보셨을 때 첫 번째 있는 항이 제곱수야. 세모의 제곱이야. 마지막에 있는 항이 네모의 제곱수야. 가운데에 있는 항을 봤더니 세모랑 네모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근데 앞에 2까지 곱해져 있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합의 제곱 공식이네 라고 판단을 하고 세모랑 네모를 그대로 탁 갖다 써요. 자, 훈련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 플러스 기호지? 플러스 기호죠. 그러면 합의 공식이냐 차의 공식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합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곱 써주면 답이야. 선생님 좀 억지스러운데요? 연습해보면 알아요. 잘 보세요. 자, 뭐하라? 간단한 거 일단 해보자. 식이 간단하면 눈에 보여. 근데 간단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봐. 잘 봐. 위에 거 보면서 한번 해볼래요? 얘는 x를 제곱했지. 9는 3을 제곱했지. 맞니?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항에 주목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지. 세모는 뭐예요? x. 네모는 뭐예요? 3. 물론 9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데 양수만 생각해요. 알았죠? 이게 그냥 테크닉이에요. 양의 제곱근만 생각하는 거야. 양수만. 자, 그래서 x 곱하기 3 했더니 가운데 있는 항하고 어때요? 값이 똑같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은 위에 있는 것과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쓴다? 괄호 쓰고요. 앞에 뒤에 뭐 써? 세모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 x랑 3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양수 음수를 구분짓지 말고 양수만 쓰라고 한 게 사실은 이거야. 여기 있는 2가 양수 2죠. 플러스 2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쓰면 돼. 내가 말한 대로 외워야 돼. 나 이거 훨씬 편하다. 알았냐? 자, 하나 더 해볼게. 순서를 기억해야 돼. 자, 제곱수 따져봅시다. 이 녀석은 4x의 제곱이죠. 양수만 생각하라고 했다. 뒤에 있는 건 3의 제곱이죠. 세모랑 네모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항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음수이긴 한데, 자, 이것도 똑같구나.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자, 부호가 여러분 차의 공식도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쓰면 된다. 자, 차의 제곱 공식이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가운데 있는 항이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가 되면 된다고. 2 곱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그러면 2 곱하기 세모는 4x, 네모는 3, 네모는 3, 세모는 4x 곱하면 얼마예요? 12x죠. 아이고, 24x죠. 미안.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숫자가 어때? 똑같지? 똑같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2한 게 가운데 있는 하고 똑같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쓸 때 어떻게 써요? 앞에 거 써? 4x죠. 뒤에 거 써? 3이죠. 가운데 부호는 누구 따라와? 가운데 있는 항의 부호인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2가 숨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돼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